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기회드립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1시간 동안 함께하게 된 초보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세를 취했는데요. 이 소폭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3,180선 회복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177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시장의 흐름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시장의 흐름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종목이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문정은 대표님이 이 1시간을 풀로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한 특급 교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지금 하시던 일 멈추고 바로 TV 앞으로 오셔서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이 꿀팁들 가득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문정은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알차고 유익한 방법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문정은 대표, 수익특공대 문정은 대표라고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검색어 입력도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QR코드를 지금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쉽고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요. 방송 중에 저 보아캐스터와 소통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 또 장중에도 시장 대응 방법이나 이 투자 전략도 세워드리는 방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문정은 대표님이 직접 함께하고 계시는 방이니까요. 더 많은 정보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 톡방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을 우리 문정은 대표님과 함께하는 만큼 더 알찬 정보 가득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은 대표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선생 주린이 교실의 문정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모주 청약 열심히 배웠잖아요. 네, 지금 이제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많이 공부를 하셔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이제 초대어들의 IPO 또 상장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정말 잘 낚으셔야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두셔야 되는 거 꼭 명심해 두세요. 자, 오늘은요, 조금 다른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 기업들, 자본,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렇게 서로 도움 관계에 있는 이런 기업, 자본금, 이 개념에 대해서 오늘 좀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업은요, 자본금을 가지고 굴러간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자본금에는요, 늘리는 경우가 있고 줄이는 경우가 있죠. 각각 그에 따른 용어가 다른데 일단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우리는 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증자에는요,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바로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나뉘게 되는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그런 용어예요. 자, 근데 어떻게 의미가 다른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유상증자는요,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주주가 될 신규 투자자분들께 돈을 받고 유상으로 이제 파는 방식을 바로 유상증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그렇게 되면 무상증자는 반대되는 개념일 거예요. 자, 주식 대금을 받지 않습니다. 공짜인 거죠. 네, 주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방식을 바로 무상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가 뭐고 무상증자가 뭔지 개념을 어느 정도는 잡아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두 증자들 중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신주인수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기업과 자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마찬가지로 유상증자에서도 신주인수권이라는 이 용어를 같이 꼭 붙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교육을 해 나가기 전에 그에 앞서서 우리 하단에 계속 나와 있는 우리 정보 공유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여러분들 서로 공유하실 수 있는 그런 노란 톡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고 또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캐스터님께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아 캐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부탁받았습니다.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문정은 대표, 수익특공대 문정은 대표라고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그마저도 좀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준비한 QR코드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만 누르시면 저희에게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르시는 분들,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중간중간에 제가 노란톡방을 읽어드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내 댓글이 좀 읽혀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저 보아캐스터나 우리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문정은 대표님께 할 말이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놓치지 말고 빠르게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익가자님 반갑습니다. 우리 진희님은 오늘도 역시나 애청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동희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람보슈터 문경은님께서도 계속해서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아이고, 저를 보는 재미에 이 프로를 보신다고 하시네요. 앞으로도 매주 목요일에 저희와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핑님도 인증샷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진희님이 500명 가자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이 500명이 넘으면 우리 문정은 대표님 께 뭔가 이벤트가 있을지도 제가 한번 깜짝 이 급 질문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따라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더 알찬 정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상큼상큼한 보아캐스터님 덕분에 노란톡방이 더욱더 화기애애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유상증자,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 기업은 이거를 왜 하는 것일까 궁금해지실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업 입장과 투자자 입장에서 각각의 이제 목적과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이런 이점이 있죠. 은행 대출, 채권 이런 것처럼 이자나 원금 상환 없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업은 이 자본금을 확보하는 데 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길래 이 유상증자를 취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 증자예요. 주식을 늘리기 때문에 주식 증가로 인해서 한 주당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우리 유상증자는 막연하게 가격이 하락해서 우리한테는 안 좋은 게 아닌가요? 이런 게 아니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한 주당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게 꼭 공식처럼 모든 그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어요. 우리 공모주 청약에서 이 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현재 하이브 이 공모주 얘기를 하면서 일단 공모를 받게 된 그 주식을 받게 된 주주분들 중에서 주식 수가 많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 공모주가 상장을 하는 날 모든 물량을 많이 던지게 되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 아니면 소액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좀 제한을 두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바로 의무 보호 예수 기간을 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지난 4월 15일이 이 하이브의 의무 보호 예수 기간이 해제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그런 날에는 주가가 쭉쭉쭉쭉 빠지는 날로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뚜껑을 딱 열어봤을 때 오히려 주가가 막 상승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이브 주가가 당시에 6% 급등을 했다. 매도 물량을 압박을 넘어선 유상증자 효과다라는 이런 기사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의무 보호 해제 물량이 풀린 날에 4월 15일인데 왜 이렇게 됐냐 봤을 때 유상증자 신주 배정일과 겹쳤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신주 인수권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이브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이는 투자자들 덕분에 장 초반부터 6%대 강세를 보였다라는 기사도 같이 보셨을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신주 인수권을 받기 위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건데 과연 신주 인수권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그 영향을 줬는지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게 되는 사례 또 한 번 살펴볼게요. 자, 올 초에 대한항공이 3조 3천억 원의 규모의 이런 회사채를 위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아시아나인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상증자에 성공했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자, 뒤에서 한번 볼게요. 이 당시에 대한항공은요, 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을 했고 이 인수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 발행 한도를 높였다. 이게 바로 유상증자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을 했을 때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도약할 수 있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 두 회사가 통합을 하게 되면요. 38%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대한항공이 조금 주가가 높아졌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대한항공이 3조 3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제 결정을 한 목적이 겉으로 봤을 때는 회사채, 채무 상환금을 갚기 위한 그런 걸로 보여졌지만 그 내막에는 자, 아시아나 이 경쟁사를 인수하고 합병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것과 또 항공업 점유율에 있어서 좀 높은 점유율을 보이겠다 이런 포부까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건강한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그 사업, 시장 방향성 등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 대한항공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구나. 투자를 해도 나도 이제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많이들 매수를 하셨던 걸로 그렇게 내비칩니다. 자, 이제 유상증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제 궁금해지실 거예요. 자, 저만 믿고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일단은 우리 유상증자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보통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한 주당 주가가 하락하는 게 보통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는 주주에게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예우 차원 또는 보상 차원에서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게 바로 신주 인수권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주주들이 신주 인수권에 이렇게 부여를 받았죠. 자, 부여받은 주주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한 부류는 나는 신주 필요해, 받을 겁니다 하는 부류가 있겠고요. 또 한 부류는 나는 신주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도 충분합니다 하는 부류로 나누게 되잖아요. 자,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청약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고 나 주식 받을 겁니다 하는 의사를 좀 표현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렴하게 주식을 인수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후자가 중요합니다. 신주 인수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식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이 받으셔도 좋습니다 하면서 필요 없다라고 의사를 표시하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에게 부여된 신주 인수권을 매도를 하셔야 다른 분들이 기회를 얻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대한항공 사례를 한번 보자면 이제 기존 주주들 중에서 신주 인수 나는 받기 원치 않아요 하는 분들 신주 인수권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시에 대한항공 46알이라는 이런 이름을 통해서 이제 서로 매매를 했던 거예요.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이 5거래일 동안 이제 매매를 했는데
일단 대한항공 46알이라는 요거는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사들일 수 있는 권리였던 겁니다. 이때 이제 주주분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분들이 나 이 권리를 살 거야 하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일정 동안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실수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신주 이수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일 뿐입니다. 권리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46알, 이렇게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요 신주인수권의 개념이 좀 없으셨던 분들은 이게 대한항공 주식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고 나도 이제 대한항공 주주가 됐어 하고 뿌듯해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대한항공의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신주인수권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또 넣으시고 청약 신청을 또 따라 하시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 까마득하게 모르시고 그냥 이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날려버리시고 또 그 주식도 날아가고 또 이 신주 인수권을 받기 위해서 매수를 할 때 들였던 돈도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 주식은 실권주 처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실권주 이 개념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의 실수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 기존 주주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존 주주분들 중에서 나는 신주를 받지 않을 거예요, 의사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일반 투자자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매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열어드립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도 매도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 이 케이스가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신주 받을 거예요. 신주 이수권도 받았어요. 네, 이제 앞으로 저 신주 받아서 잘 활용할 겁니다. 이런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에 돈을 납입하지 않고 청약 신청도 하지 않아서 이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날려버리는 경우 이 두 케이스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 나 대한항공 신주 꼭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어. 이 경우에 권리만을 샀음에도 이게 주식인지를 착각하셔서 후에 청약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실권주가 발생했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 기존 주주분들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 그 누구에게도 소유되지가 않은 신주 인수권이 발생이 되죠. 이걸 통해서 실권주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실권주를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주식인데 이거를 일반인에게 청약을 받아서 모두에게 다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바로 일반인들이 하는 청약인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개념을 다 잡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청약 절차는 어떻게 되고 또 어떤 걸 통해서 해야 될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볼게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노란톡방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예쁜 보아 캐스터님 한번 보고 와야 되겠죠. 자, 그럼 캐스터님 불러보겠습니다. 보아 캐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노란톡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안내 먼저 도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의 문정은 대표, 수익특공대의 문정은 대표라고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 현재 화면으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만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쉽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방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애청해주고 계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 김인자님 반갑습니다. 우리 마미님 반갑습니다. 우리 202127님 모두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노란톡방에서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제가 방송 중에 우리 문정원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다라고 약속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을 텐데 깜짝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읒히읗 영님이 이 시세보다 떨어지는 게 권리락인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짧게만 이 대답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권리락이라는 말 제가 또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다고 권리락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권리가 없어졌다라는 개념일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또 천천히
또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 지읒 히읗 제로님, 제가 방송 중에 우리 문정은 대표님께 여쭤본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약속 지켰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근육맨님 반갑습니다. 교육님 반갑습니다. 유상증 청약 교육님 반갑습니다. 우리 진희님은 거의 우리 이 톡방의 문직이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님 반가 네 반갑습니다. 김인자님 안녕하세요. 네, 제이님 반갑습니다. 고고님 반갑습니다. 우리 신유포님 반갑습니다. 제이님 반갑습니다. 우리 핑님 반갑습니다. 서윤님 반갑습니다. 우리 공영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윤님께서 처음 왔어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희는 처음 오신 분일수록 더욱더 환영입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한 특급 교육을 준비하시는 우리 문정은 대표님인 만큼 우리 주린이들 그리고 주식 신생아분들 모두 환영이니까요. 절대 이곳에서만큼은 부끄럽고 창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균님 반갑습니다. 가즈아님 저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까 가즈아님께서는 제가 좀 인상 깊은 댓글을 봤어요. 우리 방송에서 나오는 저와 함께 이 노란톡방에서 대화를 나눠서 이 로또를 사신다고 하시네요. 이 로또가 당첨이 될 것 같진 않지만 로또 한번 사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앨리스님 반갑습니다. 공영님 TV 보고 왔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채널 번호 안내 문의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 채널 번호도 안내를 도와드렸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이 TV로 시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루비님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님도 주린이에요. 열심히 교육 들을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주로 우리 문정은 대표님의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뭘 모른다, 어디 가서 물어보기가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우리 문정은 대표님이 1시간 풀로 주린이 특급 교육을 시켜주실 예정이니까요. 이것만 차근차근 들어도 나도 어느새 주린이가 되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빠르게 우리는 문정은 대표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아캐스터님이 노란톡방에서 많은 대화 해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셔서 으쌰으쌰 힘을 내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대화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유상증자 청약 절차. 일단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 청약 절차가 또 따로 있고요. 또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도 있을 거잖아요. 자, 먼저 기존 주주들은 어떤 청약 절차를 통해서 이 유상증자 이거를 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선 먼저 우리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기업에서 신주 인수권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는 걸 우리가 정보 공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대한항공의 경우를 계속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26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었어요. 자, 잠깐 짧게만 설명드리자면 이 신주 배정 기준일 기점으로 해서 2거래일 전까지 우리 대한항공의 주식을 매수해 두셨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신주 인수권을 부여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좀 그 날짜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달력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 신주 배정 기준일, 우리 대한항공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1월 26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26일 화요일 기준으로 2거래일 전인 주말을 제외해야 되겠죠? 2거래일 전인 20일 금요일이 바로 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월 22일까지 대한항공의 주식을 매수를 해 두셨어야 이 신주 인수권을 받으실 수 있는 주주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빨간 박스는 뭔가요? 25일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우리 보아캐스터님과 함께 우리 노란톡방에서 살펴봤던 바로 권리락이라는 개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22일까지 우리가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 날이 된다고 했잖아요. 26일 기준점으로 해서 22일까지 모든 분들이 대한항공 주식을 매수를 해 두셨어야 주주가 되시고 신주 인수권을 받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주 인수권은 바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거죠. 자, 권리락은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쉽게 말해서 권리가 없어진다, 권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22일까지는 신주를 받을 수 있는 날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인 다음 거래의 날인 25일 날이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라고 해서 권리락일이라는 표현. 이거 아마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도대체 권리락은 뭐고 권리락일은 뭔지 모르셨던 주린이 분들. 자,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자, 이 권리락일은요, 보통 주가가 하락하는 날입니다. 보통은 하락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 대한항공은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대한항공은요, 이 권리락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아시아나 인수 합병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업 확장을 이렇게 할 것이고 우리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점유율을 얼마까지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이런 포부를 남겼잖아요. 이런 건전한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때문인지 이 많은 매력을 느끼시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해주셨기 때문에 권리락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항공 주가는 쭉쭉쭉 위로 뻗어나갔다는 거. 네, 그거를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청약 일정을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기존 주주분들이 신주 인수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받고만 있었다고 해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똑같이 우리 주주들도 청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반 투자자들보다 먼저 기존 투자자분들께 유상증자 청약 일정을 열어뒀습니다. 바로 3월 4일에서 3월 5일 이틀간 열어졌는데요. 이때 이제 기존 주주분들이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해보자면 당시 발행가액이 19,100원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신주 인수권을 10주를 부여받았다라고 하시면은 이에 해당하게 19만 1,000원의 이 증거금을 넣으시고 증권계좌에 넣으시고 이 청약 이 예정일인 그 기간이었던 4일에서 5일 사이에 청약 신청을 꼭 하셔야지만 주식을 받으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자,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3월 24일이었습니다. 자, 이때 기존 주주분들은 본인의 계좌에 신주가 꽂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존 주주분들은 또 청약 절차가 이랬고, 그러면 우리 중요한 게 또 일반 투자자분들 이제 청약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실권주 처리가 된 거를 일반인들에게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공모를 받죠. 자, 근데 실권주 청약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 공모주 청약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 공모주 청약 어떻게 하는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은 청약 일정에 맞춰서 증거금도 준비하시고 또 증권계좌에 입금을 한 다음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는 거. 여기까지는 공모주 청약이랑 아주 비슷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나 뭐 그 신주인수권 받았어. 그리고 증권계좌에 돈도 입금했네? 그럼 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반드시 우리 뭐 HTS, MTS 뭐 증권사 통해서 주식 매수를 하듯이 그 주식 주문을 넣듯이 똑같이 나 이 청약 의사가 있습니다 하고 신청까지 마치셔야 우리가 신주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모주 청약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공모주 청약을 먼저 보면은 증거금률 50%만 가지고 계셔도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에서는요, 100% 증거금을 다 넣으셔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또 공모주 청약은 주관하는 증권사마다 조금은 달라요. 경쟁률이 다를 수 있는데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은요, 통합 경쟁률로 진행되는 점 꼭 챙겨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 실권주 이제 일반 공모 우리 그 절차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발행가액은 19,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3월 4일에서 5일 동안 기존 주주분들이 청약을 마치시면 그 이후에 3월 9일에서 3월 10일까지 양일간 우리 일반인들에게 청약할 수 기회가 부여됐는데요. 바로 이 이틀간 증권계좌에 증거금을 입금을 하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청약 신청까지 완료를 하셨으면 자 이제 상장 예정일에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계좌에 신주가 꽂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절차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 갑자기 보아캐스터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요. 우리 보아캐스터님 빨리 한번 불러볼게요. 캐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보고 싶은 보아캐스터 부탁받았습니다. 자, 노란톡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문정은 대표, 수익특공대 문정은 대표라고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것도 좀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면 더 손쉽고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노란톡방 상황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상증 청약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을님 반갑습니다. 한방님 반갑습니다. 우리 여구님 반갑습니다. 우리 진희님은 계속해서 우리 톡방 문지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빨간수익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공영님은 인증샷도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미님 안녕하세요. 신기하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께 알차고 유익한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늘 소통하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께 늘 진심이고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프리님 반갑습니다. 우리 유상증 청약님 반가 하면서 정말 열심히 저희 방송 애청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화면 하단에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와 계시면요. 이 방송 중에 저희와 소통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이 장 중에도 투자 전략이나 시장 대응 방법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문정은 대표님 잠시 후에 라이브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 방에 들어와 계시면 저희가 그 링크도 자동으로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린이 여러분 참 궁금하신 거 많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질문하기 힘들었던 점 이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 문정은 대표님께 많이 질문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저 보아캐스터도 24시간 이 톡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 분도 노란 톡방에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정은 대표님 다시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아캐스터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은 조금 제한돼 있는데 제가 많은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유상증자에 관해서 조금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유상증자들 청약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제 인식이 되셨으면은 이제는 우리 유상증자 청약도 우리 투자자분들 하나의 투자잖아요. 성공의 길. 제가 좀 거창하게 좀 이름을 써봤는데 유상증자 청약 투자 성공의 길. 네,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하이브 아니면 대한항공과 같이 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또 건강하고 앞으로 전도 유명한 그런 이슈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구나. 네, 이런 기업들 좀 파악을 하셔서 좀 앞으로 유상증자 우리 그 투자에 그 계획을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한항공은 앞에서 살펴보셨죠? 우리 아시아나 인수를 통해서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이런 아주 좋은 뉴스를 가져가는 대한항공 보셨는데요. 자, 하나솔루션의 경우도 대한항공과 아주 유사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유상증자에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솔루션도요, 이제 유상증자를 채택을 했는데 이런 포부를 가집니다. 향후 5년간 2조 8천억 원의 차세대 태양광과 그린 수소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면서 세계적인 토탈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면서 유상증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유상증자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이런 유상증자 사례는요, 이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정석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유상증자에 조금 긍정적인 면만 보여드려서 또 다른 면은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례 하나 가져왔어요.
자, 앞에서는 성공적인 유상증자의 경우를 살펴봤는데, 자, 얼마 전에 있었던 대한해운의 그런 유상증자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해운은요, 당시에 1,940억 원 정말 대규모의 채무 상환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항공이나 뭐 하나솔루션 같은 그런 좀 목적이 있거나 건강한 이슈가 없이 자, 채무 상환금 회사채를 조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죠. 자, 결정을 했습니다. 발표를 한 게 3월 31일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인 4월 1일부터 우리의 대한해운 주가는 10% 넘게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는 가게가 있다고 한번 보세요. 이 가게는 100원을 팔게 되면 1원밖에 이득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할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되죠. 계속 적자가 나는 가게에 어느 누가 그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례로 대한해운 사례를 좀 봤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기업 공시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유상증자 청약 투자 성공의 길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대한항공, 뭐 하나솔루션, 하이브 또 생각을 해보시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또 건강한 이슈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하는구나 와 함께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이 확실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따져보셔야 되겠고요. 또 유상증자를 하는 이 목적이 기업의 장기 전략과 맞아떨어지는가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까지 조금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 또 무상증자까지 있었잖아요. 잠깐만 쉬고 난 뒤에 이제 무상증자에 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문정은 대표님의 주린이들을 위한 특급 교육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사실 유상증자, 무상증자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용어들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는 봤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누구한테 물어보자니 조금 애매하고 해서 이 주린이분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저희 방송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문정은 대표, 수익특공대 문정은 대표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이 방법도 조금은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QR코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따라서 빠르게 들어오시면 검색어보다 더 손쉽고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스마일77님 반갑습니다. 우리 가즈아님은 2부 전에 후딱 밥 먹고 올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부 벌써 시작했습니다.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문정은 대표님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상증자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죠. 우리 보아캐스터님 상큼하게 맞이해 주시고 저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를 알아봤으면 무상증자에 대해서도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저랑 함께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 유상증자 앞에서 봤을 때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잡고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아직 좀 개념이 안 잡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상증자는요.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할 때 기존 주주들 또는 앞으로 주주가 될 신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방식을 유상증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무상증자는요, 우리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 이게 바로 무상증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요, 돈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자본금이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무상증자를 단행을 하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 기업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줍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고요. 또 기업 자산의 크기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크기 안에서 주식 수는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 주당 그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정해진 바운더리 안에서 주식 수가 쪼개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안에서의 한 주당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무상증자를 굳이 기업들은 하게 되는 걸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가치가 하락한 이런 주주들, 주가를 대비해서 우리 주주들에게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약간 보상 차원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면서 좋은 이미지를 제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나 이거 팔고 이 기업 버리고 난 도망갈래, 이런 주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면서 함께 이제 그것까지 챙겨가는 거죠. 그런데 일단 주주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불특정 다수들, 앞으로의 우리 주주가 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뭔가 한번 인식을 줘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 무상증자는요, 보통 기업이 탄탄한 재무구조가 아닌 이상 절대 단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이런 무상증자를 통해서 우리 회사는요, 이렇게 돈도 많고요, 탄탄합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탄탄한 재무구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단행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무상증자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CJN이 최근에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50%나 뛰었죠. 그러면서 20만 원 이내 돌파한 그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CJN 보통 한 10만 원대 초반에서 머물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무상증자를 발표함과 동시에 20만 원이나 돌파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웹캐시도요, 100% 무상증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100% 무상증자가 무엇냐라고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한번 뒤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노란톡방 상황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올게요. 우리 보아캐스터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부탁받았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특공대 문정은 대표, 수익특공대 문정은 대표라고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화면으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만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더 쉽고 편안한 방법 선택하셔서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음니음님 반갑습니다. 막걸리 마시고 상한가님 반갑습니다. All or Nothing님 반갑습니다. 우리 가지아님 테레비 틀어놓고 대화하면 주식 공부 재미나네요.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주식 공부 재밌습니다. 이 어렵고 물어볼 선생님이 없어서 그렇지 누가 가르쳐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재미있고 또 짜릿한 재미를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진희님 유상증자 공부 많이 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이 어디 가서는 좀 물어보기 좀 뭐했던 것들 이 용어는 들어봐서 어디서 이 담장 넘어서 이 배우긴 배웠는데 용어만 대충 알고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일주일에 딱 한 번 저희 문정은 대표님 1시간 풀로 제공해 주시는 이 특급 교육 받아가시면서 이 알찬 정보들 모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까꿍무스님 반갑습니다. 우리 화이팅합니다님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화이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톡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매주 아주 알찬 정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롱님도 공부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우리 유상증 청양님도 열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우쩌다 보이님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중요한 내용,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주가 되고 있으니까요. 나는 이것도 좀 몰랐다 하시는 분들 지금 펜과 노트 꺼내서 이 메모도 좀 하시면서 이 공부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쭈쭈님 열공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이 나머지 10분도 이 더 알찬 정보들이 가득 채워질 예정이니까요. 모두 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정은 대표님 마무리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스터님 너무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무상증자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저희 설명 잘 들어주세요. 자,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을 일단 채택을 해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 주주분들이 보통주 한 주를 가지고 계시는 기준으로 한 주를 드리거나 아니면 두 주를 드리거나 이거는 기업마다 조금 상이한데요.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앞에 우리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 기준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영업일 전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 두셔야 이 무상증자를 통한 주식을 또 하나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화일약품이요 무상증자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무상증자 신주 발행 목표수가 4,370여만 주였어요. 자, 이때 화일약품의 기준은요. 그 기존 주주분들 한 주당 두 주를 드리는 200%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정보 공시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4,370여만 주 이 목표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그 주주분들께 한 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기준으로 두 주 드리는 200% 무상증자 단행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2천여만 주를 가지고 있는 우리 화일약품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6,560여만 주 이제 무상증자에 이제 성공을 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시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신주를 2,500여만 주 목표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한 주를 드리는 100% 무상 결정을 단행을 했었죠. 자, 그래서 2,500여만 주의 이 목표를 잡고 이제 5,100여만 주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주주 한 명당 한 주씩 드리는 한 주당 한 주씩 드리는 100% 무상증자 결정을 현재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 건강한 기업 무상증자 공략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우리도 무상증자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잖아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무상증자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업들을 정리를 우선을 해주시고 방금 봤던 그 기업 공시를 통해서 재무 상태가 탄탄한지, 지금까지 실적이 어떤지, 향후 방향성이 어떤지 통해서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주 배정일 기준으로 이 영업일 전까지 반드시 주식 매수를 완료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시중의 가격이 낮아지고 주식수가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진 이 주식들 정말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린이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장점이 되겠죠. 우리 예를 들어서 액면 분할과 아주 유사한 순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게 카카오 액면 분할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액면가였지만 액면 분할을 통해서 보다 가격이 낮아지고 주식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조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같은 기준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건강한 이슈를 통한 증자인지 또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서 그 증자에 참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배우신 거 일주일 동안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제 밤에 있을 무료 강의에서도 복습 개념으로 좀 잡아드릴 거고요. 또 카톡 무료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복습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문선생 주린이 교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럼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세요.